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손? 거기 엔지니어 속에 계신 샤머님은 내리시고요. 자, 모르시는 언니들을 위해서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주차에서 언니들을 만나게 될 DJ 술봉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 언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의 9시 키어데스크 시작합니다. God, listen. They say some talk a lot.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그리고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해단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의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익명님입니다. 지난 설에 본가에 갔다가 어머님께 커밍아웃을 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아파요. 주위 끼어 친구들의 안 좋았던 커밍아웃 이야기도 들었어서 큰 기대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직업을 바꾸려고 학원에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 건지 제가 바보라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저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왜 이리 마음 먹는 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요? 다시 마음 굳게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레주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말씀하신 걸 텐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토닥토닥 에어 허그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커밍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쵸? 오픈키어로 살고자 하면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피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커밍아웃인데요. 저는 커밍아웃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명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원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주의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친한 친구 아니면 연애 중이라면 애인 날 걱정해주는 지인들이라든지 하는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학원을 그만두고 본인에게 실망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생은 계속 굴러가기 마련이니까 또 다른 거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저는 익명님 같은 생각이 들 때 가끔 하는 생각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살아본 게 아닌 내 인생이니까 니들이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하고 정신승리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익명님이 신청해주신 악뮤의 낙하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마스님이십니다. 깍 안녕하세요. 드디어 24년도 방송이 시작됐네요. 최근에 애인하고 장거리가 돼서 슬퍼요.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애인이 급하게 헐벌 날아갔는데 물론 미래를 위한 단기간의 장거리니까 곧 보겠지만 부르면 못 보고 얼굴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게다가 숙소에 있어서 전화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한 달 뒤에 제 생일이라서 그때는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애인이 부디 건강하게 잘 돌아오길 바라요. 저의 신청곡은 디어 클라우드의 너를 락앤롤만큼 좋아해입니다. 100일간의 짧고도 긴 기간 중에 이제 2일이 지났는데 벌써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거리라니 저는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상상이 안 돼요. 애인분이 숙소 생활을 하시게 되나 봐요. 전화도 잘 못하게 된다니 제가 더 속상하네요. 아마 사연 내용으로 추측해본 바로는 100일이라니 아주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당사자분들 마음은 그게 아니시겠죠? 한 달 뒤에 생일이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만난 상봉설로 사연 보내주시면 꼭 읽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마스님도 마스님 애인분도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마스님 생일에 상봉 겸 생일 파티 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스님이 신청해주신 디어 클라우드의 너를 락앤롤만큼 좋아해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3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살해범 유죄 판결이 나면서 성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 범죄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2월 24일 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총격 살해한 남성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해왔다고 했으며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들이 트랜스젠더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조롱하자 크게 분노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머리를 쏴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후 열릴 공판에서 형기를 선고받을 예정이며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성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한 첫 사례입니다. 2009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범죄 동기와 연관이 있는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혐오범죄 예방법이 도입돼 2017년에는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노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지만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은 역사적인 판결이라면서 배심원단의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흑인 트랜스젠더의 삶은 중요하며 편견에 의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혐오 범죄의 가해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벤저민 C. 마이저 법무부 차관 대행도 그 누구도 자신이란 이유로 치명적인 폭력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 2022년 성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 문제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UCLA 대학 윌리엄스 연구소의
2021년 연구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에 비해 강간 등 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그런 3월 2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하래 원맨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다시 돌아온 하래의 원맨쇼.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닌걸요. 언니들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래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 2. 하래 원맨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들, 매월 첫 주차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9시 퀴어 데스크의 유술봉입니다.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퀴어 세대 간의 회담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각 세대 간의 퀴어 대표들이 모여 오는 2주차 첫 번째 코너에서 잘들 계십니까를 주제로 한 회담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결렬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과연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퀴어 꿀팁을 데이터화하여 알쓸키라는 이야기 꾸러미를 만들어보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꿀팁을 먹이 삼아 청취율을 높이려는 작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모두 한 입을 모아 이것이 알고 보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꿀팁이라는 임에는 이견이 없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학의 퀴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르를 막론한 퀴어들의 이야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눈여겨본 복모 문화평론가는 이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섰습니다. 복모 씨는 미디어인 퀴어라는 컨텐츠를 선보일 거라고 밝혔는데 해석이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퀴어 사회의 눈총 또한 두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복모 씨의 입장이 부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3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매달 2주차에서 언니들에게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시 퀴어데스크의 샤머 술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저에게 감겼다는 사실. 2024년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3주차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키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키워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키어니까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루나, 주연, 하래와 함께 놀 언니들은 손. 3주차 키어들의 어바웃 타임에서 기다릴게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퀴어 전용구역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열차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해요. 얼른 타세요. 저는 퀴어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퀴어 전용 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내에서는 퀴어를 혐오하는 행동이나 언행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차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샤머니즘은 없었다. 이것은 MBTI인가 사주팔자인가. 여보세요, 성미산 레즈 장군입니다. 네.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세요. MBTI 도사 강림. 하리님, 그거 알아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네. 그리고요? 저기요. 마저 말해주셔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저기요, 눈 좀 떠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주차마다 탑승하실 수 있는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동성결혼 법제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두의 결혼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결혼을 원한다면 할 수 있고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혼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인스타, X,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더 많은 활동과 후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샤머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 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0,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2024년 둘째 주의 첫 방송인 만큼 소개를 살짝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수무강은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식의 회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 20대 대표이신 이하윤님과 3,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 10대 대표로 나온 이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3, 40대 대표로 나온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제가 우리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잖아요. 먼저 이하윤님부터 친구 또는 지인을 만나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평소에는 먹는 얘기, 그리고 뭐 하고 놀지, 아니면 요즘 어떤 걸 덕질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애 관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진지한 얘기를 하면 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하윤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지영님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여자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다른 이 얘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회사 생활이라든지 커리어적인 부분, 최근에는 연애도 연애인데 결혼이나 평생의 반려자를 주제로 한 얘기 자주 하는 것 같네요. 네, 김지영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주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희가 전문적인 설문 기관이죠. 짹짹이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1, 20대에서는 대학 입시, 너튜브, 브이로그 찍기, 졸업, 문학, 생활, 정체성, 정치인 욕, 연애, 케이팝 등 답변이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답변이 하나 있네요. 요즘 마라탕에 넣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3, 40대에서는 결혼, 이직, 반려동물 케어, 여자, 미래, 커리어, 가족, 먹을 것, 생활템, 운동, 건강, 노후, 내 집 마련, 왜 번개에 안 나가냐, 또 빅키워들 친구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신 분도 있고요. 3, 40대에서도 흥미로운 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장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다는 답변이고요. 답변 주신 유진님, 요요님, 나라님, 양날의 껌님, 모래님, 모모님, 뿅님, 하치님 등 그리고 다수의 익명으로 설문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이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두 분께 전해드렸죠.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대에 나온 답변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죠. 이하윤님, 실제로 설문조사에 나온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이 되세요? 네. K-팝 문학이 덕질의 범주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학 입시와 졸업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일 때에는 점심시간에 학교 교실 안에 있는 TV로 함께 좋아하는 연예인의 뮤직비디오를 보곤 했었어요. 또한 SNS와 브이로그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 촬영을 위해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연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같이 뮤비 보고 브이로그 찍던 친구가 나와는 다른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입시 과정에서 느끼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대 역시 함께 즐겁게 놀다가도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의 경우 예전엔 이 정도 되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되어보니 실제로는 취업도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이미 저의 성지향성을 깨달았었는데 10대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20대가 되어서는 퀴어 동아리, 그리고 술집 등에 드나들면서 다양한 퀴어적 인간관계를 확장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퀴어적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시기라는 부분이 특히 좀 와닿네요. 그럼 30, 40대 대표로 나오신 김지영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의외로 공감 가는 답변이 1, 20대에서 꽤 많이 나와서 사실 좀 놀랐어요. 대학 입시라든지 졸업은 제 동년배 키어들에게서는 잘 나오지 않는 주제이긴 한데, 너튜브나 브이로그 찍기, 연애, 특히 정치인 역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덕질은 30, 40대가 되어도 계속된답니다. 참, 그리고 의외로 30, 40대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요즘에 한창 좋은 시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퀴어적 인간관계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30, 40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퀴어, 비퀴어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서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멀어지거나 삭제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 인간관계, 그 좁은 인간관계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삶의 방향이 비슷한 퀴어 친구나 지인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분 다 퀴어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30, 40대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30,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 설문조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직, 커리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주위에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또 그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나이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자 얘기, 연애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연애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왜 번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 그러면 요즘 내 나이대에 번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연애나 동거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상대방과의 결혼,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30대의 본인의 성 정체성 또는 성 지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은 딱 30이 되던 해에 성 지향성을 알게 됐다는데 본인 말로는 딱히 혼란스럽지도 않았고 한동안 나는 바이섹슈얼인가? 하고 살다가 주위에 바로 커밍아웃하고 지금은 레즈비언으로 정체하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그리고 답변 중에 비퀴어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비퀴어인들이 생애 주기가 지금 제 나이대에는 그 아이들 양육하는 그 시기이기도 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만나도 주제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해요. 저만 해도 비퀴어 친구들 중에는 딩크족이나 비혼 또는 미혼인 친구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가족 구성원이 늘면 그만큼 시간 빼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도 하네요. 친했던 친구와 생애 주기에 따라 대화가 맞지 않는 게. 그럼 이번에는 1, 20대 대표이신 이하윤님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 40대가 되면 길이 좀 분명해져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미래와 커리어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기이군요. 먹을 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의 즐거움인 것 같네요. 덕질과 다른 즐거움들이 결혼, 반려동물, 가족 등 조금 더 진지한 주제들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어른은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생활템, 운동, 건강 등의 주제에서 30, 40대는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는 시기인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세대에 따라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많이 다른 듯하면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된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 간의 같음 또 다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같이 해본 소감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 20대 대표이신 이하윤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30, 40대도 역시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또 20대와 30대, 40대 모두 먹을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다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답변이네요. 그럼 이번엔 30,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제 지난 1, 20대도 생각나고
그때 만나서 수다 떨고 놀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저의 1, 20대 때와 또 다른 이야기 주제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1, 20대 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 모두 다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3, 40대 대표로 나왔지만 사실 제가 3, 40대 다른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네요. 진행자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까지 챙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3월 2주차 만수무강 하십니까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4월 2주차 만수무강 하십니까에서는 정체와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이니까요.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만수무강 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 만들 수 있는 꿀팁. 아싸다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긋?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 든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키어 꿀팁, 알쓸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알쓸퀴입니다. 2024년 알쓸퀴의 첫 방송인 만큼 알쓸퀴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쓸퀴에서는 매달 주제를 정해서 알고 보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키어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 DJ 술봉과 엔지니어이신 샤머님 이렇게 둘이서 코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월의 주제는 오프할 때 스몰 토크 팁인데요. 저희 앞으로 온 사연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갓 대학 간 스몰깅입니다. 20살이 되니까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에도 왔겠다. 잘생긴 부치 언니 하나 캐내고 싶은데 어플에서 오프까지도 어려운데요. 막상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키워드 보고 연락해서 빠른 오프했는데 제 천년의 이상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뚝딱이 마냥 앞에서 뚝딱뚝딱거려서 재미없다고 연락 두절됐어요. 어떡하죠? 천년의 이상형도 도망치게 만드는 저. 연애 살림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그쵸. 이게 처음에 만나서 오프를 했을 때, 첫 오프 때 나눌 수 있는 스몰 토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샤머님은 오프를 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일단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서 처음에 하는 일이 사실은 카페에 가서 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게 가장 오프에서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조금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여쭤보는 것 같고, 그리고 꼭 이제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지, 비건이신지 이런 거 체크하면 조금 더 자신의 세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저는 술주량 꼭 물어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술을 마시려고 만나든 술 주량은 꼭 물어보게 되는데 꼭 물어보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주량인데, 술 주량 물어보면은 주종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안주도 고르게 되고, 요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말하는 건 저는 취미는 꼭 물어보는 것 같네요. 취미 하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영화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화 장르는 어떤 거 좋아하는지,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비슷하게 이렇게 상대방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취미랑 약간 비슷한 계열로 평소에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실내파인지 실외파인지 아니면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무언가를 관람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니까 다음에 데이트를 제안할 때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게, 맞아요. 이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밖에서 좀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그 방향성도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상형에 대해서 일단 이미 전에 뭐 연락을 하게 됐으면은 연락을 하면서도 말은 했을 텐데 만나면은 이상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다른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상형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이상형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샤머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활용하자면 저는 약간 실내형 인간이고 뭔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충실한 소비자로서 관람 약간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만화나 소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냐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고 상대방이 물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샤머님은 뭐 책 읽는 거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실내에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또 운동은 싫어하는데 네. 배구 보는 거 좋아하고 산책은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봄이나 가을에는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게 이제 소소한 이상형입니다. 듣다 보니까 저랑 다른 게 되게 많네요. 역시 사람은 다 달라요. 저는 묻지 않으셨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이상형은 좀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좀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그리고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그런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으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맞고 닫고 계신 분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약간 그러니까 외관이 마음에 들더라도 네. 사실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턱턱 걸리는 지점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 이거 오프하면 꼭 물어보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 언젠지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는 뭐 이야기가 그러면 가장 길게 한 연애는 언젠지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여쭤보는 것 같았어요. 네, 마지막 연애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면은 이제 전 연인과의 관계가 깔끔히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체크하는 게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긴 연애? 이런 연애 기간? 이런 것도 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 취향이 다르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술봉님은 네. 이제 오프에 나온 상대가 한 10년을 사귀었다. 전 여자친구와? 라고 한다면 10년을 한 번 연애한 사람 1년씩 10번 연애한 사람 네. 하면 어느 쪽이 좋으세요? 이거 어려운데요? 저는 글쎄요. 이거 어렵네. 저는 10년? 이거 좀 어려울래나? 아니야. 1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1년씩 너무 텀을 한 번도 안 두고 막 3일 텀 두고 막 또 한 달, 1년 사귀고 요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너무 길게 사귄 분은 뭔가 제가 파고들 틈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느껴질 것 같아서 샤머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10년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10년이나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됨됨이가 좀 그래도 보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0년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졌으면은 정말 이게 결합이 안 되는 문제일 거다. 그래서 오히려 1년 사귄 여자친구와는 재결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10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지기까지 했으면은 의외로 재결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그냥 이제 저의 마음대로 생각입니다. 저도 10년으로 바꿀래요. 10년이 난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살짝 팔랑귀라서 맞아요.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어떤 두 분에 안 맞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낫겠네요.
좀 팔랑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주량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술 얘기 나오면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담배, 담배 유무, 흡연 여부에 대한 것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거 술이나 담배 생각하셨을 때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음주와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로가 어플이라고 하면 엄청난 애연가나 애주가와는 만나고 싶지 않기는 한데 좀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흡연을 한다, 술을 좋아한다 이걸로 또 뭐 엄청난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가능한 정도? 그렇군요. 네, 술봉님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을 두시나요? 저는 술은 조금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흡연 여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술은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술을 마시기 전의 모습이랑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취한 모습 많이 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걸 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술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이제 술을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어떤 귀여운 주사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시는 것도 의외로 또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면 또 가볍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분 사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살이라고 하셨는데 20살이 돼서 서울에 오셨다. 잘생긴 부치였냐 하나 캐고 싶다. 근데 어플에서 오프까지도 어렵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런 저희가 지금 소스를 살짝 드렸는데 요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 분에 대해서 요 사연 읽고 생각나는 뭐 노래라든지 추천하시고 싶은 노래 요런 거 있을까요? 저는 예빛님의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사실 옆에서 지금 하래님이 계속 요걸 듣고 있다가 본인도 함께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으시다 말씀하셔가지고 모셨습니다. 하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술봉님이랑 사모님 첫 녹음, 이제 2주차 첫 녹음이라고 너무 막 긴장된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힘드리고자 응원차 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방청만 하기에는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저도 막 얘기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했더니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흔쾌히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끼게 된 하래입니다. 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제가 나왔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아까 전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 좀 공감 가는 얘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오프했을 때 네. 나누는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하래님 어떤 게 있을까요? 하래님은? 일단 저도 대부분 뭐 술봉님이나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드세요,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를 뭘 시킬지 아니면 뭐 2차를 갈 때 메뉴를 뭐 선택하는 거 아니면 술 취향을 물어본다면 2차에 대해서도 만약에 술을 안 드시면은 술집이 아닌 곳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분은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천년의 뭐 이제 이상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들면 그런 것보다도 일단 뭐 물어보긴 해요. 취향을 물어보긴 하는데 뭐 이상형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일단 뭐 좋아하는지 만약에 지금 먹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 그럼 다음에 같이 그거 먹을래요? 잘한다. 잘한다. 천년 이상형인데 놓쳐요. 그러다가 사람이 지치면 놓치고 그리고 상대방의 텐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는 분이면 다행인 거고 근데 혹시라도 오래 유지가 안 돼서 이분이 좀 피곤해진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약속부터 최대한 빨리 잡아버리고 약간 약속을 잡을 기회를 드릉드릉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각을 좀 재는 편이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만난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오실 때 뭐 하다가 오셨어요? 아니면 뭐 집에서 조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혹 집에 계시다 오셨어요? 아니면 뭐 집에 있다가 왔다라고 하면은 오실 때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너무 멀진 않으셨어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너무 지역을 특정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멀진 않으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얘기할 수 있게 하면서 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도 차가 되게 막혀서 원래는 이 정도면 오는데 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런 소소한 얘기를 무조건 질문만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질의응답하는 것 같고 그쵸. 약간 이러니까 그냥 자기 얘기 조금 하면서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내 얘기 조금 하다가 바로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꾸 내 얘기하는 것처럼도 보이니까 좀 덜 부담스럽겠지만 일단 잡아야죠, 이 사람. 그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두 분은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연락을 한 다음에 오프를 할 때까지 기간을 어떻게 두시는 편인지. 저 길면은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싫어요. 너무 짧게, 지쳐요. 빨리. 저는 당장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제일 빨리 만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빨리 만날 수 있는지. 당장 오늘 저녁. 오늘 낮에 연락했는데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다. 아니면은 저녁에 연락했는데 1시간 뒤. 가능. 좋네요. 그러려고 일단은 어플을 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샤머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약간 이 사람이 어플로 연락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안 궁금해요. 맞아. 그래서 일단 저도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만나고 싶고, 그러면 그래도 하루 이틀 연락하다 보면은 솔직히 진짜 뭐, 오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뭐 주말에 한번 볼까요? 약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켜하지 않으시면은, 흥미가 확 떨어집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에 어플 쓸 때 그런 키워드 같은 거 적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빠른 오프를 적어놨었고, 네, 길게 얘기하면은 제가 중간에 그냥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거나, 뭐 사실 진짜로 샤머님 얘기하신 것처럼 맨날 뭐 물어보고 아침에 잘 잤어요? 물어보는데 잘 잤겠지 뭐.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그 사람이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는 있죠. 근데 그쵸.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잘 잤어요 하면서 막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 잘 잤는지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누군지 알고. 맞아. 만나야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알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오프는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오프를 빨리 해야지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일단 노선을 정해야 돼요. 만나가지고 네. 어떤 쪽으로 노선을 갈지. 친구로 네. 맞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 한번 이렇게 좀 나의 사랑을 좀 키워볼지. 그치. 네네, 맞아요. 아니면 그만 만날지. 맞아요. 근데 일단 만나봐야지. 뭐 제가 멋진 외모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만나야지 뭔가 이렇게 노선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3일 안에는 되도록이면 3일 안에는 만나는 게 좋아요. 저도 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낮에 연락을 했는데 저녁에 만나는 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네. 저는 빨리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3명 다 약간 강경 빨리 만나파긴 한데 네네. 어떤 분들은 너무 그렇게 빨리 만나는 게 두렵다, 무섭다.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가야지 나의 이 두려움이 조금 없어진 상태에서 나가야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약간 퀴어 특성상 더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퀴어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근데 그건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오래 연락하다가 만나시면은 오히려 더 뭐 성향도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빨리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어플로 연락을 한 달 하시다가 만난 분이 있는데 이제 한 2년쯤 사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성향이 맞으면은 이어진다. 네. 예전에 제가 조금 솔로 기간이 좀 길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일부러 사람 좀 안 만나다가 어쩌다가 이제 심심해서 어플을 하다가 사람을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어떤 네네. 분이랑 연락을 하는데 그분이 좀 뭐랄까 원래 요 근처 저랑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시는 분이라서 뭐 빨리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일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출장으로 조금 멀리 가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언제 만나자라는 걸 정해놨고 네. 사실 저는 그때 어쨌든 그때가 한 달인가 2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정했으니까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 네. 저는 만나기로 이제 정했으면 시간, 장소 정했으면은 그거 바꾸는 거 아니고서는 대화하는 거 어플에서 차단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말 안 하고 싶어. 더 궁금해. 그냥 만나서 일단. 네.
말하다가 이야기 소재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말하다가 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그런데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니까 일단은 예의상 봤는데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해도 그분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만 그냥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그러다가 저희가 만나기도 전인데 이미 어느 정도 유사연애 쪽으로 가신 거예요. 맞아. 그런 경우 있어. 저 그러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막 손편지를 써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뭐 감사해야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쵸. 일단은 읽어는 봤죠. 네.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합의했지 우리? 그래서 너무 막 당황스럽고 그때쯤부터는 이제 만나기로 한 날 그냥 빨리 만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거의 만날 때가 다 돼갔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만나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뭐 데리러 오겠다느니 갑자기 이게 막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아마 이틀 전인가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막 길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틀 전에 아예 그분이랑 약속을 취소하고 끊었던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연락만 계속 하다가는 그렇게 해서 유사연애로 시작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퀴어 커플이다 보니까 퀴어들이다 보니까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벽장인지 맞아요. 오픈은 어느 정도 오픈하고 사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어떻게 대충 찾아보면은 이 온라인상에 제가 존재가 막 퍼져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과거에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레주파도 오래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벽장인 건 괜찮은데 제가 이런 거를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된다가 저는 확고한 그런 기준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만날 때 그런 걸 해봤거든요. 아예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내가 괜찮을까를 아예 리스트를 싹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이 사람을 파악할 때도 훨씬 빨라지고 내가 마음을 정하기도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분이 나의 오픈 정도를 허용 가능한가?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향 도 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저의 식성에 대한 것도 그 사람은 막 저는 막 고기를 그렇게 즐기진 않거든요. 근데 막 강경 고기파 이러면은 못 만나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좀 세부적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많기도 한데 그거 말고는 뭐 제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어서 이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제 스케줄 과 이런 것도 있고 뭐 연락 빈도 이런 것들도 조금씩 저는 그냥 되게 세부적으로 적었어요. 그걸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 상태에서 사람을 조금 만나서 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뭐랄까요 시행착오가 좀 적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래님은 보니까 꽤 계획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제의가 나온 적 없는 피입니다. 강경 피.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냥 예전에는 진짜로 아무나 만나서 네네. 암호 뒤통수 다 맞고 온갖 풍파를 막 겪었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는 피곤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할 바에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또 만나고는 싶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거죠.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도 작성하게 되고 그러신 것 같네요. 근데 처음엔 그건 있었어요. 제가 연애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럼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이상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였거든요. 내 눈에 예쁜 사람. 막연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그치.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어떤 사람이 예쁘다고 하는지 아는 친구들조차도 저는 느낌이거든요. 어느 순간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막 자꾸 저랑 만나게 해줘서 제가 그중에서 이렇게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조금 객관적인 그런 리스트를 한번 짜봐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저만의 기준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게 되더라고요.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술 정도?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성향 그거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랑 그리고 초반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뭐 소수자에 대한 시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반려동물이 지금 있는데 예, 반려동물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소수자에 대한 것들 네. 이런 거를 보는 시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제 리스트 중에 있었어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네네. 지금 한번 그냥 쓱 적어봤던 게 어느 네. 정도인지 그냥 술봉님이랑 샤머님한테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 네네. 어떤 반응인지 알려주세요. 네. 요만큼이거든요. 그게 너무 지금 많은데요? 그게 지금 한 줄에 하나씩인 건가요? 거의 한 줄에 하나인 것도 있고 대부분 한 줄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 세 줄짜리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막 적은 거거든요. 살짝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그냥 막 엄청 많지는 않고 한 30개는 일단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에서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고요. 하래님 네. 쉬운 분 아닙니다. 아이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대충 막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제가 뭐 건강한 사람, 건강 챙길 수 있는 사람, 뭐 체력이 평균 이상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마음을 대충 적어놔서 길게 적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너무 웃긴 거 하나만 읽어도 돼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가 저는 조금 연상을 좀 계속 좋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상형을 물어보면 항상 연상 언니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이 흐름대로 가서 유관 나의 이상형 언니 이러다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언니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지. 그래서 위험하다 조심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제가. 진짜 네.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게. 네, 읽다가 저도 방금 정신 차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되게 편하게 적게 돼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커플들을 위한 스몰 토크 주제 총 모음을 좀 한번 봐봤어요. 한번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커플들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위인 게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해? 맞네요. 네.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해? 저 이것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있는 거 매운 음식 잘 먹어?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할 게 좀 많아지는 것들은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어떤 음식 하면 되게 뭐 막연하잖아요. 맞아요. 뭐 다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예 찝어서 매운 음식 좋아해요? 아니면은 혹시 해산물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찝어서 얘기하면은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누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들으니까 저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중요해요. 기준으로? 네. 이상형 기준. 샤머님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이 매운 걸 못 드세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이 되고 결국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매운 걸 따로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막 배려를 해주셔서 매운 쭈꾸미 먹어도 돼 이러는데 막상 그 사람은 이제 막 계란찜을 막 퍼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짠하죠.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친구 커플들이 막 여러 친구 커플들이 쭉 있을 때 꼭 커플 중에 한 명은 해산물을 못 먹는데 한 명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 해산물 못 먹거나 하면은 비린 향도 싫어하니까 같이 있기도 힘든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산물 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해산물을 먹고 싶을 때 애인들은 알아서 뭐 있고 우리들끼리는 해산물 팥을 가서 이렇게 한번 크게 해산물을 먹고 나면은 정기적으로 모이면은 이제 해산물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사라지니까 그 커플들끼리 있을 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 애인을 사귀는 매운 거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팥을 만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저는 매운 라면, 땡라면이라고 하면은 그 매운 라면을 못 먹는 정도예요. 한 글자 어떤 라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쉬운 라면. 네, 그 라면을 그 정도면은 딱 맵다. 그 정도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정도라서. 근데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밥 먹을 때 청양고추 막 이렇게 청양고추 씹어 먹고 그럼 막. 두 분을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팥을 만들어 드리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얘기해요, 샤머님. 그리고 다른 것들 중에는 또 괜찮을 만한 거 있나요? 요런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가위 눌려본 적 있어?
조금 무섭게 나가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은 게, 저 약간 오컬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입이 터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 가위 중에서 어떤 가위를 막 이러다가 맞아. 이런 가위도 눌려봤는데, 전 보통 가위 이런 식으로 눌린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쪽, 유체 이탈 쪽으로도 얘기할 거 나오고, 막 루시드 드림 나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컬트 정말 좋아하시는 걸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영적으로 되게 둔한가 봐요. 저는 유체 이탈도 있었어요. 와우.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래님을 직접 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제 몸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를 꼬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자다가 그냥 일어나고 싶어 다리를 풀었고, 푼 것도 느낌이 다 있고, 네네. 그렇게 일으키려고 했는데 막 되게 뒤에서 너무 끈끈이가 붙어있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일어나기 힘든가 보다 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다가 점점 보니까 제 다리가 꼬여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꼬여있고 이상한데 하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제가 뒤에서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다시 들면서 하고 다시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게, 제가 그 꼬인 다리를 보는 시선 쪽에 시계가 있었는데, 네. 그때 보던 시계가 초침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건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유체 이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5주차 가끔씩 나오잖아요. 5주차 때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것도, 특집? 네, 오컬트 특집이나 뭐 무서운 얘기 특집 이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얘기들을 저희 뭐 메일이나 아니면은 사연처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모아다가 그 언젠가 5주차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관심 없을 수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무서운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무섭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울고 있어요. 무서워서 울어요? 네, 아니, 감동적이라서가 아니고? 네,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얘기 하는데, 제가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할 때 이렇게 2층 침대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2층에서 생활했었어요. 2층 네. 침대 2층.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불 끄고 잘 시간 되면은 다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뭐 있다 이렇게 나열하기도 그쵸. 하고. 그러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막 흑흑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막. 네, 슬픈 게 아니라 무서우면은 그게 약간 기준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무섭구나 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냥 눈에서 흐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반응하느냐?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다. 사모님은 얘기 나온 게 무서운 거 잘 뭐 보시거나 무서운 거 잘 뭐 즐기세요? 저는 일단 피 나오는 거를 싫어해서 이른바 호러 장르는 거의 안 보는 것 같고, 오컬트도 사실 선호하지를 않아서 네. 제가 본 약간 유의한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가 장화홍련이랑 여고괴담 2거든요. 약간 이 정도 수위 정도밖에 안 봐요. 저는 진짜 공포 못 보거든요. 근데 오컬트는 좋아해요. 네. 그래서 보는 거 호러 이런 것 때문에 막 놀라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진짜 막 너무 진심으로 놀라서 옆에서 있던 친구가 뭐 한 번 저한테 정보를 안 주고 좀비 영화 보러 갔다가 제가 자꾸 놀래서 그 뭐랄까 영화관 의자에서 약간 펄쩍 뛰듯이 엉덩이 점프. 진짜로 제 엉덩이가 뜨거든요. 그렇게 놀라니까 뭐 어떤 친구는 뭐 그런 거 보러 갔을 때 제 옆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 놀랬는지 세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오컬트는 또 좋아해서 제가 좀 하는 그런 일탈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네. 거는 뭐 이제 무서운 거는 글로 봐요. 근데 글로 보면은 제가 좀 중간에 너무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오컬트 좋아함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네. 근데 진짜 저도 장홍련 뭐 여고괴담 이런 거 너무 무서워서 잘 못 보거든요. 저는 많이 놀라요. 많이 놀라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거 영화 보면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울지 보면서 아니다. 보면서도 운 적이 있다. 네. 그 영화가 그만큼 안 무서웠다. 그런 걸로. 네네네. 네.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컬트에서 호러까지 갔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죠? 근데 요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네. 약간 이상형이랑 맞닿는 부분이긴 한데,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근데 이거 약간 요새, 그러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얘기하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긴 네, 하네요. 그래서 좀 예쁘게 잘 말하면은 맞아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플러팅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보통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 보면은 어디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내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맞아, 약간 맞아. 만약에 단편적으로 약간 무쌍이냐 유쌍이냐 약간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무쌍인데 상대방한테 물어보면서 근데 상대방이 쌍꺼풀이 있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냥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약간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이거는 진짜로 그쵸, 솔직하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리고 약간 여기서 조금만 솔직한 사람 되면은 저 어때요?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샤오님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저 근데 솔직히 약간 저 좀 평소에 생각이 없는 편이어서 약간 저는 근데 진짜로 사람을 보면 눈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유쌍이나 무쌍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눈을 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같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냥 질문이구나 하고. 그래요. 뭐 이것도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술봉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약간 저는 약간 밑밥을 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하면서 제가 보는 외모를 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적당히 둘러댄다. 요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여행 얘기. 여행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라든지, 요걸 뭐 최근에 여행 어디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스타일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냥 최근에 이렇게 자기 취향을 살짝 쿵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좀 더 덜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여행. 그쵸. 상대방이 진짜로 여행을 안 다녀본 사람이면은 또 여행 얘기 물어보면 저 여행 안 좋아해서요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슬슬 어쨌든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니까. 맞아요. 네, 상대방의 스타일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말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듣는 분한테 네. 기분이 나쁘지 않게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무조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디 여기서 저희의 얘기에서 아이디어 많이 얻으시길 그리고 잘 되면 꼭 연락 다시 주시면 좋겠네요. 주식이에요, 정말. 네, 맞춤 주문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코너인 알쓸키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래님 중간부터 참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되게 재미있어서 혹시 뭐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문의 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방청객 입장으로 와 있다가 제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네.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 신님, 샤머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 목록을 보다 보면은 MBTI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4주차에도 MBTI 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4주차에도 MBTI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할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혹시 레슈파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다 청취자시면은 어떤 방송이 재밌었냐 같은 것도 물어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아이디어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네요. 그런 거 보면은 성향도 한 번씩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저 여기서 이제 알쓸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연자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조금 예전 노래긴 한데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지훈님의 아무것도 몰라요. 네, 박지훈님의 아무것도 몰라요 들으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키워드의 이야기들.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퀴어인 미디어의 진행을 맡은 샤머입니다. 우선 올해의 첫 방송이니 코너 소개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퀴어인 미디어에서는 괴짜로 소문난 요술봉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매달 다른 퀴어 관련 영화, 연극, 도서 등 장르를 막론한 다양한 컨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화 그 여름의 마지막 결말을 제외한 다수의 강력한 스포일링을 포함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퀴어인 미디어를 이끌어갈 다른 한 분, 요술봉 문화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대체적으로 안녕합니다. 근데 초반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요술봉 문화평론가는 너무 기니까 그냥 봉평론가 이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너무 길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봉평론가님, 2024년 첫 방송인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와 동시에 사실 제가 그동안에 퀴어판에서 애매하다, 좀 그렇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어서 솔직히 좀 두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작년이죠. 2023년 6월 개봉한 영화 그 여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봉평론가님, 이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그 여름, 원작은 2017년 4월에 발간된 최은영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 근데 이 단편 소설을 한지원 감독이 애니메이션, 영화한 거죠. 네. 선댄스 영화제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아마 동시대 살아온 키워드라면 많이 공감하면서 어쩌면 공감성 수치심까지 들 정도로 고증이 아주 잘 된 아주 그런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네. 영화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두 명의 여자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정체성에 대한 거랑 첫사랑에 대한 거랑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저도 이번 주제가 정해지기 전에 관람을 했는데요. 초반에 배경이 여름이라 그런지 신선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이 영화를 언제 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소미 기자와 이반지아님의 GV를 맡았던 작년 6월 9일에 봤고요. 어떤 의도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영화 보러 갔습니다. 네. 영화 자체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여성 퀴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그것도 한국어로 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적인 공감 묘사도 충분히 아주 잘 이루어져서 몰입감을 더 높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애니메이션, 그것도 퀴어를 주제로 한 작품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럼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수희, 그리고 김희경 중 평론가님은 어느 쪽에 더 몰입이 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수희 쪽에 더 몰입되었네요. 네. 이수희는 축구로 대학 진학 후에 실업 선수로 활동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이 포기되게 되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로 상경하고 고시원 생활하고 뭐 직업학교 아르바이트 병행하고 뭐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네. 그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요. 아유, 딱히 근데 반면에 김희경이 뚜렷한 목표도 제시되지 않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의 그 경제학과에 진학해서 그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 여러 면에서 가족에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럽게 시리 그리고 작중에 화자는 김희경이기 때문에 이수희의 내면은 잘 묘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수희의 생각과 감정이 좀 궁금해지고 좀 마음이 가고 그러네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수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인상 깊네요. 작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 있으신지요? 네, 김희경이는 작중에서 그 레즈비언 술집을 드나들면서 퀴어 친구들이랑 관계를 좀 많이 확장해 갔는데 이경이의 몇 번의 권유 끝에 그 수희가 그 술집에 방문하는 씬이 있는데 이경이의 지인이 수희에게 그 무슨 과 다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수희가 그때 뭐라 하느냐. 자신은 대학생이 아니다. 저 대학 못 갔어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대답을 하죠. 이경이는 수희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꼭 면박을 줘야 됐는지 조금 더 단정한 차림으로 가게를 방문할 수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다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경이가 좀 밉습디다. 좀. 그 이경이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친구는 자신의 삶과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 하고, 또 호기심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보여요. 성인이 되고, 퀴어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시선과 가치관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수희 이 친구는 연인인 이경이 이외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딱히 확장시켜 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걸로 보이죠. 꽉 막혔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충분히 벅찼기 때문이겠죠. 네. 이 씬이 삶을 묵묵히 견뎌낸 수희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던 이경이가 이전에랑은 다르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수희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같은 지방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두 사람이 서울로 상경했지만 이외에는 서로 전혀 다른 진로로 나아가면서 그에 따른 다른 시선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장면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이경이랑 수희 소통 방식도 엿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이경이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경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이경이의 수희와의 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얘네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어 각자의 진로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커뮤니케이션 미숙함 등이 느껴졌습니다. 퀴어 미디어 전문가이신 봉평론가님이 느끼시는 이 작품의 퀴어적 해석 포인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두 인물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잖아요. 손잡고도 다닐 수도 없죠. 작은 마을에서. 근데 그게 이제 서울로 공간이 확장되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또한 가족이랑 함께하는 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이 또 생기면서 퀴어 커플로 살아가기 좀 편해졌을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퀴어 네트워크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경이는 퀴어 업소에도 드나들고 퀴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퀴어는 자기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 받았을 거고 네트워크 속에서 소속감 퀴어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수희는 연인 이외에는 어떠한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지 않고 꽤 많이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희는 퀴어임을 타인에게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퀴어 업소에 드나들고 다른 퀴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경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벽장과 오픈키어의 가치관의 차이는 현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현실을 작품이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첫 방송이었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떨렸고요. 제가 요즘 자아가 좀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쪼록 이번 방송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나 좀 그렇게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작품과 어울리는 곡을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한 그 여름의 영화 공식 주제가인 정훈님의 그 여름 추천드립니다. 노래가 좋아, 내가 보니까. 네, 그럼 정훈님의 그 여름을 들으면서 3월 2주차 퀴어인 미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봅시다. 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어느덧 클로징 시간이 다가왔네요. 언니들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너무 왁자지껄해서 정신이 없던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샤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엔지니어석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방송이어서 옆에서 하래님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걸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지금도 사실 긴장이 되는데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능숙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동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떨렸어요.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도 지금 사실 손에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대본도 써놓고 그리고 사실 연습도 했는데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월은 굉장히 떨렸다. 4월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 방송 신나게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4월에 찾아올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Je vis, j'ai peur, je crie de douleur. En secret, je m'enterre. 하래 원맨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다시 돌아온 하래의 원맨쇼.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닌걸요. 언니들 외쳐볼까요?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가 지금 흥얼거린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그게 그냥 노래인 줄 알았다고요? 언니 잘 들어봐요. 이 노래가 얼마나 퀴어한지. 아니다, 이거 그냥 퀴어한 노래예요. 누가 그랬냐고요? 당연히 제가요. 하래 마음대로 이 세상 노래들을 전부 퀴어하게 들어버리겠어. 퀴어적 듣기 평가 시즌 2. 할머니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글쎄다. 내가 몇 살인지 세어보지 않은 지도 오래구나. 어디 보자. 내가 200살 생일 파티를 아마 그 여인들과 했으니까. 아니, 여인들? 할머니, 도대체 여자를 얼마나 만난 거예요? 그땐 200살밖에 안 됐으니까. 참 혈기왕성할 때였지. 우리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뱀파이어 레즈비언 이야기, 나의 그랜드 뱀파이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그게 뭐야? 차별을 반대해? 맞아. 차별은 나빠. 무지개? 퀴어인가 봐.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래? 무지개 행동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무행, 모행, 시즌2. 아래 웜앤쇼는 1주차. 1주차는 멋있어. 멋있으면 무지개. 언니들, 매월 첫 주차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9시 퀴어데스크의 요술봉입니다.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퀴어 세대 간의 회담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각 세대 간의 퀴어 대표들이 모여 오는 2주차 첫 번째 코너에서 잘들 계십니까를 주제로 한 회담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결렬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과연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퀴어 꿀팁을 데이터화하여 알쓸키라는 이야기 꾸러미를 만들어보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꿀팁을 먹이 삼아 청취율을 높이려는 작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모두 한 입을 모아 이것이 알고 보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꿀팁이라는 임에는 이견이 없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학의 퀴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르를 막론한 퀴어들의 이야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눈여겨본 복모 문화평론가는 이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섰습니다. 복모 씨는 미디어인 퀴어라는 컨텐츠를 선보일 거라고 밝혔는데 해석이 다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퀴어 사회의 눈총 또한 두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복모 씨의 입장이 부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3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매달 2주차에서 언니들에게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시 퀴어데스크의 샤머 술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저에게 감겼다는 사실. 2024년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3주차 퀴어들의 About Time.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 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퀴어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퀴어니까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미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루나, 주연, 하래와 함께 놀 언니들은 손. 3주차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에서 기다릴게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퀴어 전용구역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열차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해요. 얼른 타세요. 저는 퀴어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퀴어 전용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거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내에서는 퀴어를 혐오하는 행동이나 언행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차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샤머니즘은 없었다. 이것은 MBTI인가 사주팔자인가. 여보세요, 성미산 레즈 장군입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상담 가능하신가요? 오세요. MBTI 도사 강림. 하리님, 그거 알아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거고, 네. 그리고요? 아, 저기요. 마저 말해주셔야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들어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저기요, 눈 좀 떠보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눈 떠보니 엘라이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주차마다 탑승하실 수 있는 이 열차는 퀴어 전용구역, 퀴어 전용구역행 열차입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